이렇게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2019년도죠. 2019년도 문재인의 권력이 서슬퍼럴 때 그럴 때 문재인의 지지율이 부풀려졌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길거리 미터.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을 제가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좀 많이 알려졌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2017년도 5구 보궐대선 그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가 해서 사실은 어쩌면 이 부정선거전에 최근 그 소송전에 기초를 놓았다. 저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 이후로 선거 때마다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부정선거전에 뛰어들어오신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올해는 3구 대선이 있었고 3구 대선에 이어서 바로 또 6.1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 6.1 지방선거를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3구 대선으로 이미 대통령 선거전에서 승부가 나면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부정선거전에 대한 그 관심이 적어질까봐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전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부정선거를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고 계셔서 참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 강의를 이 3구 대선을 앞두고 이 자리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을 사실은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하는 국민들은 2017년도나 18년도나 20년도나 아니면 22년도에 온 오늘에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기존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어떤 증거를 남겼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들 위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그것이 가짜인지, 어떻게 가짜인 부정선거인지를 우리가 드러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부정선거를 감시하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증거가 많이 쌓였고 또 부정선거를 입증하기가 좀 수월해진 편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6.1 지방선거 사전선거가 있습니다. 그 사전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그 선거에서 부정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거기서 어떤 증거를 남길 것인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 참관인 또 나중에 본선거 끝나고 난 그 개표장에 갔을 때 개표 참관인, 거기에 더해서 개표장에는 참관인은 아니지만 그 개표장을 가서 관람석에서 지켜볼 수 있는 개표장 관람인이라는 자격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자 참관인이 됐든 아니면 관람인이 됐든 국민들이 선거를 직접적으로 죄송합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께서는 그 줌 프로그램을 새로 업데이트를 하셔야지만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 소리 볼륨 조절을 해도 안 들린다 하는 분은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또 말씀. 네, 죄송하겠습니다. 제가 진동을 해놓는다는 게 해놨는데도 그것도 다시 또 어떻게 방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개표장의 관람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정선거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냥 국민으로서 그냥 어떤 구경꾼이 아니라 2017년도 이후에는 분명히 부정선거는 있었는데 저 부정선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증거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하는
일종의 저는 수사대원의 입장에서 제가 선거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 하나가 나올 때마다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그 증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야, 조만간 이 부정선거가 전 국민에게 드러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5년 동안 소송도 하고 또 부정선거 증거를 잡으려고 애를 써온 이 시간들이 이게 조만간 끝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저는 또 희망도 보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 부정선거 조직이 거대하고 또 치밀하게 아주 완전 범죄를 했을 것이다. 이래서 지레 겁을 먹고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정선거전이 끝나가고 있다. 네, 거의 코너에 몰려있는 부정선거범들을 저는 봅니다. 자, 부정선거를 언제, 그죠? 네, 누가, 어떻게, 왜, 어떤 방법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고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정선거가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졌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윤곽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 화살표 투표지, 배춘 투표지, 이런 것들이 개표장, 재검표장에 나왔을 때, 그걸 누가 갖다 줬습니까? 배춘입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가 법원의 재검표장에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 제출한 그자들이 부정선거범에 가장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이 부정선거범은 누구다라고 지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발전한 거고 정말 사실에 이제 접근해 가고 있는 거죠. 조만간에 그 부정선거범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 날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6.1 지방선거에서 어쩌면 우리가 부정선거범의 종지부를 찍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전을 끝내는 데에 이제 여기 동참하시는 분들은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동참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제 그렇게 오래 안 싸우고 승리의 그런 멸관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그 개표장 관련인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실 때에 우리 국민수사대 목표는 뭐냐? 뭘 목표로 하느냐?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우리가 활동할 때 이유 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정선거 국민수사대원의 목표는 뭐냐? 일단은 새로운 증거 수집 포착이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새로운 증거 수집 포착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의 부정선거 증거와 정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어떻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장기 투표지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검표장에서 그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일장기 투표지가 과연 투표소에서 그러니까 발견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찰 들어간다는 거죠. 전국의 투표 참관인들께서 과연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겠냐 이거죠. 그런 사례가 보고가 안 된다고 하면 보고가 안 되면 그 일장기 투표지는 가짜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기존 부정선거 증거 4.15 무효소송, 4.15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장에서 나왔던 그 증거들이 과연 이번 투표소에서 개표장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나올 수 있느냐. 네. 사례가 전혀 보고되지 않는다. 재검표장에서 나왔는데 실선거 투표소 개표소에서는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 재검표에서 나온 투표지들, 그 화살표 투표지, 배춘일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뭐 자석 투표지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짜라는 게 입증된다는 거죠. 그걸 목표로 과연 투표소에서 개표장에서 그러한 재검표장에서 나왔던 증거들이 드러나느냐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뭐 벌써 강의가 끝나나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의 목표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투표 창관이 됐든 개표 창관이 됐든 일단 목표를 타겟을 딱 정하고 끈질기게 추적하셔라. 끈질기게 추적하자 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절대 산만하면 안 돼요. 네, 산만하는 거 뭐냐? 네, 어떤 것도 결론 맺지 못하고 네, 끝까지 결론도 보지 못하고 네, 왔다 갔다 하거나 네, 관심사를 마구 여기저기 돌리게 되면 네, 제대로 된 거 얻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타겟 아니면 하나의 관찰 대상을 정해놓고 네, 꾸준하게 끈질기게 네, 지켜보는 거. 그 가운데서 수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네, 하나를 놓고 꾸준히 보다 보면 수상한 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색한 점이 드러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때마다 제가 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어쩌다 보면 송파 개표장을 제가 자주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송파 참관인에 의해서 그 사진 촬영된 봉인지를 제가 입수하다 보니까 송파를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파를 계속 가다 보면 송파 선관위의 직원들 이제 눈빛만 봐도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를 꾸준히 지켜보고 관찰하다 보면 수상한 점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눈에 띄는 행동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가다 보면 네, 거기서 이상한 점, 부정한 점, 네, 증거들이 나온다 이거죠. 네, 그런 부분을 착안하시고 이번에도 지난 선거 때 전혀 관심 없었을 때 그때 이것저것 혹시라도 뭐가 걸리지 않을까 하고 이것저것 관심 두던 것보다는 이제는 부정선거 이번에 내가 증거를 뭐를 봤는데 그것이 투표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관찰하겠다. 네, 그러면 투표 참관인을 하시는 거고 또 개표장에서 이상한 그 일장기 투표지가 보여졌다. 내지는 아니면 여백이 없는 한쪽 여백이 틀어진 그런 투표지를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위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자개표기에서 표가 막 돌아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그 이상한 전자개표기를 무심코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것을 촬영해서 끝까지 보다 보니까 특정 후보의 표가 연속적으로 수백 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 이거죠. 네. 그럴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한번 어떤 전자개표기를 거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들여다보면 1번 후보면 1번 후보, 2번 후보면 2번 후보의 표만 수백 장이 연속해서 나올 확률이 있느냐?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면 전자개표기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 타겟을 정해놓고 관찰하다 보면 이 부정선거는 누군가에서 부자연스럽게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상한 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공병호 박사님께서 숫자의 의미, 개표 결과를 보면서 사전 선거와 당일 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다. 그 차이를 자체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아예 확신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계신데 이 투표 결과라는 게 말이죠. 전산 숫자 조작을 해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종이 투표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종이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지 않으면 재검표했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재검표 때 각종 그 부정한 그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로 보이는 배춧잎 투표지, 화살 투표지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한 장, 두 장이긴 하지만 그 한 장, 두 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법원에 제출된 전체 투표지가 문제라는 거죠. 그 한 장, 화살 투표지가 한 장이 가짜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전체가 가짜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 저는 어떻게 추론하냐면 이 개표장에서 있었던 투표지는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차마 이 부정선거범들은 법원에다 제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표장에서 있었던 국민들이 직접 투표했던 투표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버전의 그 인쇄되어진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보는 이 추론에 따라서 이제 증거를 찾으려고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누군가 잡아주겠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투표 참관인이 되고 개표 참관인이 되는 순간 이제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이제 대박 증거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것은 참관인으로 들어가신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개표장에 관람석으로 가서 관람할 때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개표장 자체가 굉장히 소란하고 많은 인원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현장에 어떤 그 좀 접근해서 봤을 때는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개표장이라는 곳에 관람석에 올라가게 되면 전체가 보입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좀 자세히는 보지 못하더라도 전체를 보다 보면 어느 쪽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웅성거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개표장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본투표에서 투표 끝나고 난 잔여 투표지를 개표장까지 갖고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관인들이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그 업무 행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잔여 투표지가 개표장 한쪽 구석에 있는데 그걸 누가 감시할 거냐? 참관인들은 잘 이걸 몰라요. 못 느껴요. 그 이상한 점을. 그걸 관람석에 있는 관람인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는지 안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 없을 때는 관람석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참관인들은 한 12시 좀 지나서 간식 주고 나면 졸릴만 하면 다 집에 갔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문제가 크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 행태로 해왔고 아무도 감시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는 이상하게 저는 이게 조작되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2020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2018년도에 그 투표소에 가서 그 참관인 선거인 숫자를 제가 직접 셌던 게 어쩜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전 그 선거에 투표인 수를 뭔가 이게 틀리는 게 아니라 하고 의심을 처음에 가졌던 게 저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세보고 그 선관위가 발표하는 숫자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확산돼서는 이제 그 4.15 총선 끝나고 3부 대선 끝나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부풀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참관인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선거인 숫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확인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모이면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그 일부분을 감당해 주시라는 거죠. 그럼 이건 각자가 각 지역에서 각 투표소에서 개표장에서 그런 수사관의 마인드로 접근해서 증거를 확보하다 보면 부정선거법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강의하고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적은 숫자의 국민들만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정선거분들이 그만 숨통이 튀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숨통을 우리가 아예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혀 숨을 못 쉬게 누군가 가서 들여다보고 있게 되면 옴짝달싹 못합니다. 개표장에서 전자개표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거기에 신권 다발 같은 그 가짜 투표지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할 때 참관인이 말똥말똥 보고 있으면 그거 못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 참관인으로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그 참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선거범들이 운신의 폭이 아주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우리가 이제 증거가 이제 만약 새로운 증거를 포착하셨다 할 때는 우리가 그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나왔다. 누구에게 전달할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증거를 우리가 확인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고 언제 나온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꾸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만약에 법원에 선거 무효소 등이 들어간다 하면은 바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게 되면 아주 수월해집니다. 네. 어떤 증거가 보였을 때 그때는 뭐예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저는 어디에 딱 꽂혀 있느냐면 저는 봉인지에 사실 꽂혀 있습니다. 봉인지 부분이 왜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 종이 투표지를 바꿔치지 않으면 부정선거 완성이 안 됩니다. 전산 조작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네, 전산 조작은 반드시 나중에 실물 투표지를 재검표하자 했을 때는 바로 그 숫자 조작의 부정선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 투표지를 건드려야 된다. 어디서? 투표소에서 국민들이 그 투표했던 그 투표지를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바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교활하게 하는지, 어디서 정말 교묘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가짜 투표지다 하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바꿨냐 했을 때는 그걸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접근해 가고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가짜 투표지야 라는 거는 입증이 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바꿨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봉인지를 누가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투표소에서 분명히 투표함을 꾸릴 때, 투표함을 만들 때 누군가는 봉인지를 붙였습니다. 그 봉인지가 그대로만 붙어서 개표장까지 나오면 되는데 이게 뭔가 수상하다는 거죠. 뭔가 수상한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눈에 안 띄게 슬쩍슬쩍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송파 개표장, 송파 선관위 가서 감시를 해보게 되면 그 사전 투표함이 투표소에서 이제 선관위 보관 장소로 올 때에 그래서 우리가 참관인으로 참관을 안 하니까 참관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봉인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개표장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부탁을 해도 참관인들이 그 사진 찍는 게 제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선관위 앞에서 투표함이 선관위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부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것을 이 선관위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절대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투표소의 관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막 가려요. 사진 좀 찍자고 하면. 그것이 떳떳하다고 하면, 그걸 숨길 리가 없거든요. 다 봐라. 그리고 개표장 가서 확인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그 투표관리관들은 자신이 서명했던 그 봉인지가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 송파 선관위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아주 그냥 전쟁을 치러야 돼요. 경찰관 동원해서 방해하고 몸으로 막고 사진 좀 찍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절대 공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그만큼 그 봉인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봉인지가 공개되거나 그 봉인지 사진이 찍히게 되면 뭔가 나중에 개표장에서 증거가 드러난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부정선거범이나 아니면 부정선거 관계자들이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수상하면 더 적극적으로 그 봉인지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죠. 자, 투표 참관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사진만 찍어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봉인지 사진 부탁드리면 그전에는 투입구 거만 찍거나 아니면 또 아침에 붙여놓은 측면에 봉인지를 찍는데 측면에는 봉인지가 2장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 장만 찍는 거예요. 한 장만 찍어놓고는 찍었다. 아니 그거 양쪽에 2장 찍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부정선거를 잡는 데 있어서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봉인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봉인지 사진을 어떻게 찍는다? 저녁 때 만약에 그 오후 참관인이라고 한다면 투입구 봉인지 그리고 그
잠금신이 있는 양쪽 그 사이드 봉인지 두 개를 다 찍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세 장을 찍어야만 봉인지 사진을 찍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만 찍어 놓는다든가. 네. 또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1일차, 2일차. 그럼 1일차는 1일차 거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건 1일차 거구나 하고 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 1일차 건지 2일차 건지 구분 안 해주고 그것을 그 사진을 받아본 인증 사진을 받아본 사람이 이게 1일차 건지 2일차 건지 구분을 못하게 해놓게 되면 굉장히 그 확인 작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봉인지 사진을 한 장 찍더라도 예를 들면 사전투표함이다 그러면 이것이 1일차 건지 2일차 건지 그리고 측면에 봉인지가 두 장이다 그러면 이게 측면을 A와 B로 그렇게 구분을 하자 그러면 A면인지 B면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벌써 봉인지 사전투표함은 함이 두 개이기 때문에 총 6장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선거인이 많은 경우에는 하루에 2개의 함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2-1, 2-2 이렇게 하루에 2개의 함을 만들 때는 그 2개의 함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일차다. 2일차 2-1 봉인지다. 2-2 봉인지다. 이걸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이 그 투표소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가서 개표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3구 대선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송파 개표장 가보니까 제대로 준비 안 돼 있고 또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지만 그것을 누가 확인할 것인지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게 되면 선관위는 긴장을 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완벽하지 않은 그런 일종의 그 선거 감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함을 구분하고 그 세 장의 그 봉인지를 다 찍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당연한 어떤 매뉴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이제 이 함의 그 봉인지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면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바꿔야 되는 부정선거법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정말 큰 부담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인지 문제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 봉인지가 만약에 포착됐다, 이거는 사실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그렇고 또 나중에 이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도 그렇고 이것을 숨겨주기 급급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그 소송을 질질 끌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없을 때까지 끌고 가다가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패소 판결, 원고 패소 판결. 제가 거기에 당했습니다. 5구 보궐대선 소송했던 게 2017년도 소송해가지고 그 2021년 그 12월 달에 가서 제가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 안 열고 질질 시간을 끌다가 그냥 재판 열어가지고는 별다른 결론 어떤 주고받는 것도 없이 판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판결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판결문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그 원고나 피고 간에 주고받던 원고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판결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패소 판결문이라도 의미가 있는 건 뭐냐? 우리나라 그 대법원의 그 판사들이 얼마나 엉터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증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대법원도 우리 편 안 들어주는데 그럼 포기하냐? 아니죠. 더 확실한 증거들을 들이대서 우리는 그 판사들까지도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뭐 양보하거나 뭐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인지 문제, 자, 이 보시는 봉인지가 제가 지금 계속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2018년도 6.13 지방선거 때 그 사전선거 석천 사전투표소 1일차에서 투표창관인이 오전에 본인이 서명을 했어요. 석재순이라고 이름이 보이는데 그 석재순이라는 창관인이 본인 서명을 했어요. 총 5명 정도의 창관인이 서명한 이 봉인지가 개표장에서 안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최준호 투표관리가 하나 맞는데 김동욱 서미선으로 나온 거예요.
이걸 개표장에서 확인해가지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 나가니까 그 선관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 바로 다음날 해명하는 방송이 그 YTN인가요? 연합뉴스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건데 이제 이거를 선관위가 변명을 하죠. 예, 뭔가 그 나중에 오후 참관인의 동의를 받아서 오전에 그 봉인지를 떼어내고 새로 붙였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네, 떼어내면 안 되는 거죠. 떼어낼 수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 오전에 투표하는 봉인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참관인들이 의미가 없다고요. 네, 나중에 다른 참관인이 서명해서 앞에 거 떼어버리고 다시 붙일 건데 그리고 그거를 국민에게 보고하지도 않는데 개표장에서 누구도 그것을 보고하고서 그 함을 개함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개함은 된 것을 제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투표소 봉인지하고 개표소 봉인지를 확인하니까 다르더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멈추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그 떼어지고 버려진 그 봉인지를 누구도 확인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개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표 참관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봉인지가 막 떼어져서 버려지고 다른 게 붙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봉인지가 떼어졌다는 건 뭐냐?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의 투표지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렇게까지도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잡아서 보여주니까 오히려 선관위는 저를 고발 들어오죠. 네, 뭐라고 고발 들었습니까? 그때? 2018년도에 2020년도에도 제가 고발당한 게 개표방해죄로 고발을 당했죠. 선관위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 수사권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고발을 합니다. 개표방해.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가서 고발이나 당하고 절대 가서 참견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고발하면 고발해라. 고발할지언정 우리가 진실을 멈출 수는 없다. 진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입 다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것도 제가 또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개표 참관인이 1일차, 2일차, 잠실사동 2일차죠. 2일차에 2-1과 2-2개 함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오전, 오후 같은 사람일 거란 말이죠. 이게 오태환 씨인지는 몰라요. 어떤 게 진짜 이름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 오태환은 같은 사람일 것인데 같은 날이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본인의 이름을 완인지 환인지를 구분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서명된 이런 봉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봉인지 문제를 한참 얘기하니까 이제 좀 작전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행태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봉인지 개표장의 확인을 이제 언제쯤 해야 되느냐? 원래는 투표 참관인 본인이 개표장에 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성의를 좀 보여주시라고 제가 상부 대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남에게 맡길 거 없습니다. 본인이 서명했던 봉인지는 본인이 찍어놨다가 개표장에 들고 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상부 대선 때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본인이 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직접 본인이 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없더라. 근데 부정선거 막으려면 그 정도 성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은 나 참관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서명한 그 봉인지가 개표장에 그대로 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 투표 참관인의 임무라는 거예요. 나 투표 참관이 끝났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직접 개표장 와서 내 서명 맞아? 내가 한 거 맞아? 확인해야 돼요. 물론 최근에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양상이. 그 봉인지가 뗐다 붙이면은 거기에 문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상부 대선 때 보니까요 확실히 봉인지가 수상해요. 문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15 때는 분명히 그 봉인지를 떼어가지고 바닥에 막 버리고 누가 봐도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그거를 정말 철저히 관리하더라고요.
바닥에 버려지는 봉인지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한 곳에 모아서 그 통 안에 담아놓은 봉인지를 멀리서 이렇게 그 망원렌즈로 잡아가지고 확대한 걸 보니까 야, 저거 분명히 문양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누가 어떤 그 지역에서 그 영상으로 촬영하는 걸 보니까 떼었다가 다시 붙였던 걸 떼어냈는데 문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봉인지에 뭔가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런 봉인지의 변화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봉인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하게 되면 그 봉인지에다가 1년 번호를 넣든가 아니면 그것을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닐로 되어 있는 거를 종이로 바꿔주든가 해야 되는데 여전히 비닐로 가고 있고 그것을 떼었다 붙였을 때 문양도 안 나타나게 하고 이런 건 뭔가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우리가 남겨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도 나도 지적해줘야 이게 바뀌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비닐 재질의 봉지를 사용하고 있다? 야, 이거 뭔가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아니면 아예 그 떼어내고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일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봉인지 확인하는데 말이죠. 봉인지 확인하는데 사실 방해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지적하니까 좀 개선될 줄 알았는데 개선이 안 돼요. 이 봉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적습니다. 개표장에서 야, 봉인지를 언제 확인해야 되지? 이제 합이 일단 다 들어가야 봉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개표 선언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참관인들이 이 봉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줍니다. 개표 선언 딱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봉인지를 떼어내고 그 함을 그 계약부 또 테이블에 쏟아놔 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것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표 선언을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합니다. 함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계약 선언을 해버려요.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언제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함이 막 들어올 때 부지런히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투표 참관인들은 뭐 개표장에 안 오니까 개표 참관인들이 확인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 들어갑니까? 아무 자료도 없으면 이 개표장에 와 있는 봉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개표 참관인들은 이 봉인지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 뭐다? 투표소에서 촬영한 봉인지 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개표 참관인 가봐야 가장 핵심이 되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을 나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개표장에 간 그 참관인들은 사실은 거의 다 이미 패배한 참관인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개표 참관인 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번에 봉인지의 진위 여부로도 가릴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증거라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개표 참관인 선정이 됐다. 투표 참관인으로 가는 분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당에서 하게 되면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당에서 투표 참관인도 보내고 개표 참관인도 보내고 개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서 정당의 관계자가 확인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정당이 수상한 거예요.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 이준석 같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부정선거 없다. 음모론이다. 그런 이준석 같은 자들이 당대표를 맡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는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당을 비난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데 아주 손쉽게 그 봉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정당이 협조하게 되면 아주 쉽게 확인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확인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이제 개표 선언을 빠르게 해가지고 확인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것을 함을 특히 사전 투표하면 함은 그 1일차, 2일차가 있는데 해당 투표소의 어떤 한 장소 위에 놓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위아래로 포개놔요. 위아래로 포개놓게 되면 최소한 그 투입구의 봉인지 하나는 참관인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사실 이것을 분리를 해놓고 확인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개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주최 측에서 안내 방송을 한다고요.
참관인들은 손을 대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럴 때 여기서 경험이 있는 참관인이라면 그 개표 선언을 하려고 하는 주최 측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아직 봉인지 확인 못했다. 왜 내 봉인지 확인을 방해하느냐? 나 확인할 수 있게끔 포기해 놓은 거를 내려놔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참관인들이 의식이 보여져야 이 참관인들이 어떤 제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이 부정선거를 하려는 측에서도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 내가 확인 안 됐는데 그냥 한 것처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에 비유가 되냐면 초병이 그 적군이 넘어온 것을 감시하라고 초병을 세워놨는데 그냥 졸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그 초병만 믿고 있는 그 부대 내지는 후방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그 초병이 돌아버리게 되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관인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그 어떤 그 관행,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정선거가 여태까지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 봉인제 확인 하나에서부터라도 바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 포기해놨을 때 어떻게 한다? 따로 떼어놔라. 내가 다 확인할 수 있게 해라. 내가 다 확인 안 된 것은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내가 확인 안 한 거, 참관인에서 확인 못한 거, 이거 부정선거의 증거다. 거기에 뭔가 함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부정선거원들이 이 봉인제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봉인제를 건드리게 되면 그 안에 투표지는 다 위험합니다. 봉인제를 떼어내면 지금 봉인제를 떼어내기 얼마나 좋게 되어 있어요.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측면에 잠금핀이라고 있는데 그 잠금핀이 얼마나 허술하냐. 봉인지만 떼어내고 그 리퍼라는 것만 있게 되면 쉽게 끊어지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다른 걸 구해갖고 쉽게 체결하고 다시 위장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서명이잖아요. 그 서명을 어떻게 해요? 다른 참관인이다 하고서 자기네끼리 입만 맞추고 알리바이만 만들면 이 봉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 봉인지를 믿고 투표가 정상일 것이다 이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사전 투표, 당일 투표에 엄청난 그 데이터 격차가 나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은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죠. 조만간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봉인제를 바꿔친 증거들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참관인들이 6일 이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개간을 뭔가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 거죠. 포개 넣는 거 이거 못하게 됩니다. 또 얄팍한 수익을 써요. 이거는 뭐예요? 직계표라는 걸로 봉인지를 가려놓습니다. 이거 내려놓아라.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확인 안 하고 그냥 해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송파구 가서 3구 대선 때 개표장에서 관람석에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가려놓느냐? 치워라. 그전 같으면은 뭐 개표 방해한다고 뭐 그 주최 측에서 아주 뭐 경고도 날리고 그랬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관람석에서도 보이죠. 왜 가려놓느냐? 확인하게 해달라. 그거 확인 안 시켜주는 건 부정의 증거다.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꼼수입니다. 아주 대단한 꼼수예요. 봉인지 장난쳐놓고 그 증거를 가리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계표라는 것을 직계표를 마치 왜 거기에 올려놔야 돼요? 왜 봉인지에 올려놓습니까? 이거 불법행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 참관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거 고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런 거 발견되면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 선관위 고발해야 됩니다. 개표 참관 방해 행위. 이런 데서 부정이 싹 튼 겁니다. 부정이 싹 트는 봉인지 가려놓기. 또 꼼수. 함을 2개를 앞뒤로 붙여놓게 되면 최소한 2개의 봉인지를 참관인들이 확인 못합니다. 이거 띄워놓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뭐예요? 그 참관인들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혀서 떼어놓은 거예요. 겨우 찍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진 자체가 벌써 찌그러져 보이고 서명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증거를 제출하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떼어놔라.
그리고 사진 찍고 다시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참관인들이 요구하는 거를 좀 쉽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낯설은 풍경이에요. 개표 참관인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현명한 그런 참관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붙여놨다? 야 이거 수상한 거구나. 거기서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붙여놓은 거 자체가 이거는 뭐야 부정행위다. 붙여놓은 자체가 부정행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새롭게 제가 3부 때 개표장에 본 거. 지각해서 들어와요. 지각. 이미 개표 선언에서 막 함이 이제 개함이 됐고 아무도 참관인들이 그 함 들어오는 함에 관심이 없을 때 제가 본 것만도 한 3개의 함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뒤늦게 들어오는 게 부평에서는 난리가 난 건데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개표 선언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누구도 봉인제를 확인 못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아무렇지도 않게 개표장에서 벌어져야 되느냐. 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늘 선관위는 아주 관행처럼 해온 거예요. 합의 안 들어왔는데도 한 3분의 1만 들어오면 개표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엉터리 같은 규정 때문에 개표 참관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개표 참관인들이 확인 못하는 그런 봉인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봉인지에 들어있는 그 투표지는 뭐냐? 가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치기 된 가짜. 그런 것들이 뒤늦게 슬그머니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개표장에 들어온다. 이게 난리죠. 사실 난리. 근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그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만 관심 있어요. 그 출구조사 나온 거 그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구조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여론조작해가지고 그냥 당선됐다고 발표해버리면 누가 확인할 거예요. 누가 증거를 대비해서 그 발표가 거짓이라고 그것을 입증할 거냐 이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 기초가 뭐냐? 봉인지 확인은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수법이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문양이 나타나지 않는 특수봉인지 등장. 이거 사실 상부 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전투표는 이제 자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틈새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나왔어요. 요거 저 공정호 TV에도 보도가 됐고 미디어 A 오그노저 그 대선 후보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걸 누구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투표함을 체결할 때 아침에 그 천조각과 플라스틱 간의 사이에 어떤 틈이 있는지를 손을 넣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참관인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관인들을 교육해서라도 필수 사항으로 해야 돼요. 사전투표함 그 자루하고 플라스틱 간에 틈이 있는지 없는지 손을 넣어가지고 뺑 돌려봐야 돼요. 쉽게 뜯어지게 되어 있는지는 않는지 아주 의심스럽거든요. 도대체 어디로 집어넣냐? 어떻게 가짜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느냐? 만약에 그 화살표 투표지가 개표장에 등장했다고 하면 그런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투표소에서는 없었던 가짜 투표지가 어떻게 개표장 나오냐? 아니면 어떻게 재고표장에 나오냐? 뭔가 누군가는 손을 댔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의심받는 거 사전투표자로 빈틈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봉인지를 손을 대거나 봉인지를 손과 대게 우리가 감시 들어가니까 뭔가 어딘가 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각 그 네거층이를 다 손을 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 참관인들 한 명이 아니라 전원이 다 한 번씩은 손을 넣어서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개표 참관인들도요 그 나중에 개함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쌓여 있는 사전투표함 자료 있죠? 가서 한번 만져보고 돌아가면서 사후 확인 필요해요. 사후 확인. 이미 개함이 돼가지고 함은 이미 개함돼서 투표지는 개수되고 있지만 나와 있는 그 함에 혹시라도 하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쉽잖아요. 이제 아무의 방해 없이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야 정상적인 투표 자료였는지 아니면 하자 있는 자료였는지를 사후에라도 확인해 주셔라 하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증거인멸을 슬그머니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확인 안 하면. 결국에 우리가 그 개표 결과에만 신경 쓰고 있는 그 사이에 그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슬그머니 사라진다.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전투표사로 봉인지 건드리지 않으면 분명히 함에 구멍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나중에라도 확인해달라. 네. 이걸 제가 오늘 추가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참관인들, 개표 참관인들의 동선 문제. 이게 안 고쳐집니다. 참관인들은 특히나 이제 그 개표장을 처음 보신 참관인들은 이게 돗대기 시장 분위기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임무가 뭔지 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 신기해 보이거든요. 전자개표가 막 돌아가지, 개수기가 막 돌아가지, 하부 막 열려있지. 그러니까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고 어떤 투표소에 가서 확인해야 될지 모르고 누군가 뭐 일이 발생한 것처럼 웅성거리면 딱 거기 가서 참견하고 완전히 그 왜 초등학생들이 뭔가 그 눈에 현혹돼서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참관인들 가보면 대부분 한 초등학생들 수준 정도의 그런 그 시선으로 개표장에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자존심은 상하시면 이걸 말씀드리시는 분들 난 참관인 경험이 많은데 한번 잘 돌아보세요. 본인은 어떻게 해왔는지. 예를 들면 석촌 사전투표소다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개합부는 확인했는데 그게 전자개표기로 가서 개수되는 전자개표기를 돌 때는 확인을 안 한다고요. 누가 그럼 인수인계를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누군가는 거기 테이블 위에 있는 개합부를 잠깐 봤을 뿐이고 그것이 나중에 몇 표까지 계산되는지는 안 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합이 됐다. 거기에서 뭐 인쇄 상태가 이상한 게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뭐 좀 접었는지 안 접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빳빳한 종류가 대량 나왔는데 과연 개표장의 개합부 테이블에서는 어땠느냐를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비교해 줄 수 있는 사진 자료를 내가 확보한다 하는 차원으로 좀 자세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몇 퍼센트가 접은 거였고 몇 퍼센트가 안 접은 빳빳한 종류인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권호영 변호사님 같은 경우 그 빳빳한 종류가 가짜라고 확신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개표장에서의 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걸 쉽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개표 참관인들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개합부에 가서 빳빳한 종류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내가 한번 통계를 해보겠다. 사전투표소, 몇 투표소 비교해주는 거예요. 최소한 몇 장이 접은 거였고 몇 장 정도가 빳빳했다. 이게 통계가 있게 되면 저렇게 재고표장에 빳빳한 종류가 대량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빳빳한 일이 들이댔다가는 바로 비교가 돼가지고 야 이거 가짜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구들이 뻔뻔하게 그 빳빳한 시커다발 같은 용지를 진짜라고 그 법원에다 갖다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짜라고 말을 못해요. 왜? 내가 개표장에서 증거를 안 갖고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이번 상부대선 때도 한번 우리가 좀 더 많은 자료를 좀 확보해서 증거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참관인들이 되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지절되어 있다 가서 봉지 사진 찍고 그리고 제일 먼저 그 개항을 하는 그 그걸 쫓아가서 어디까지 확인해야 되냐면 집계 상황표가 게시되는 것까지 찍어야 그게 완수예요. 근데 거기서 가다 말고 딴 데 가버리게 되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초병이 근무 서다가 중간에 자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함이 됐다? 따라가셔라. 어디까지? 그게 정확하게 개수가 됐고 전자개표기에서는 어떻게 이상이 없는지 대량으로 1번 투표가 뭐 몇백 장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니면 그 직계표에는 뭐 1800인데 그것이 2000으로 계산되지는 않는지 그걸 따라가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이제 그걸 확인하기 시작하니까 부정해 준 것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확인하면 부정선거는 저질렀기 때문에 분명히 증거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개수기에 따라서 나중에 심사집계부까지 따라가서 그 심사집계부의 직원이 어떻게 그 수정을 하는지 다 찍자는 거죠. 거기 찍은 데서 분명히 다들 문제가 나오잖아요. 거기 심사집계부의 직원들의 수상한 행동들 정말 동영상 많이 있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심사집계부 직원들. 부정직하게 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집계상황표의 게시판에 붙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걸 딱 찍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하고 우리가 또 비교해봐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집요하게 끈기 있게 타겟을 정해놓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저 사람이 계속 이제 강조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자리를 잡겠지만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제가 소파 개표장 갖고 위에서 보고 있는데 안 돼요. 그렇게 이론대로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한번 나는 이론대로 해보겠다. 우리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야 나는 한번 저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그 함을 따라가 보겠다. 그런 참관인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소파 개표장 풍경인데 그 계한부 자체만도 뭐 한 18개, 한 20개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가 궁금하고 저기가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정상적인 아니면 효율적인 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개표 참관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셔야 돼요. 그 함이 테이블에 있을 때 유심히 보면서 QR코드가 이상한지도 좀 보시고 또 접은 거 안 접은 거 또 비율도 보시고 그러면서 또 전자개표에 가갖고는 몰표가 나오지는 않는지도 보고 또 홈표가 나오지 않는지도 보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봐야 돼요. 따라가면서 관찰.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이제 계한부는 뭐 18번에서 했는데 전자개표기는 8번으로 갔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거기서 이상한 저 자녀투표기가 들어오지는 않는지 또 견눈질해서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 바구니가 들어오는데 전혀 다른 데서 바구니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홈표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참관이 돼야 된다. 정신없다 보면 참관이 따라가는 참관이 우리가 개표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참관인들이 뭘 보여야 될지 모르죠. 자, 이제 그러면 참관인들 이제 필수 준비물 제가 이거 부탁을 드리는 거는 촬영 장비가 삼각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폰을 갖고 있으니까 폰으로 찍으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폰도 촬영용으로 별도의 꼭 통화에 쓰는 게 아닌 별도의 그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삼각대도 반드시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 아주 유용합니다. 삼각대 딱 놓고 내가 잠시 딴 데 갔다 오더라도 영상은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한부 앞에 딱 놓고서 계한부 보시게 되면은 테이블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쪽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딱 삼각대 딱 세워놓고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빳빳한 용지는 얼마나 됐고 접은 건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영상만 돌려보면 알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삼각대를 준비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고 또 배터리가 중간에 이제 다 방전이 될 수 있으니까 모조 배터리 정도 한 2개 정도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든지 이제 뭐 사진 찍으면 되겠지만 펜과 수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메모 그리고 여차하면 서면으로 이의제기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한부 같은 경우 이렇게 함을 열어놨을 때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또 전자개표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막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수상한 점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재밌는 것들은 특정 후보의 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재검표장에 전혀 다른 버전의 투표지들이 나왔다고 하면 어쩌면 이 전자개표기에 보여지는 이 이미지들은 어쩌면 사실 그 진실된 투표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 화면은 어쩌면 진실된 국민들의 투표한 투표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 영상을 갖다 확인해 놓고 한번 꼭 그 QR 코드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만약에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소에서 그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진을 못 찍게 하지만 누군가 맘먹고 내 QR코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이 QR코드를 당일 개표창관으로 가서 내
QR코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꼭 찾고 싶다. 내 투표지가 내가 투표한 이번에 김근식이한테 투표한 내 번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전자개표가 들어갈 때 영상을 촬영해 놓고 슬로우 모션으로 돌리면 찾아집니다. 네,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선관위는 이런 영상 찍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못 찍게 하려고 해요. 못 찍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왜요? 뭔가 이 비밀투표 침해에 대한 부분, QR코드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게 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비밀투표 침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하면서 다뤘던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장모 선생님에 의해서 아예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QR코드 일련 번호와 그 다음에 선거인 투표한 이미지를 비교하게 되면 이 비밀투표 침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법원이 아주 서둘러서 이 비밀투표 침해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게 소송의 쟁점으로 가져갔는데 거의 언급 안 하고 패소 판결시키는 아주 기술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도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전자개표기 부분도 삼각대 요약을 촬영해 놓게 되면 아주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전자개표기 부분은 이제 청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표장에서 아예 껐다 켜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또 성북구에서는 출력 자체가 뭐 1810매로 나와야 될 게 1680으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표가 수백 장씩 연속으로 출연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개수기로 들어가는데, 이 개수기 부분도 그냥 넘길 건 아닙니다. 이 개수기에서도 이게 원래 이제 분당 분당 200매 처리, 아니면 분당 300매 처리, 요거 이제 천천히 돌리게 되면 떨어지는 숫자를 확인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면 100매로 나와야 될 게 98매로 나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개표 상황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표 상황표에서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가 꼭 한 매 차이 나는 것들이 제가 송파구에서 확인한 것만 한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한 표가 차이 난다. 근데 그 한 표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의심을 갖고 그 한 표의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반올림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반올림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아예 뭔가 하나 탈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투표인 수하고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인 수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매가 꼽힌다?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게 사실은 뭐냐? 이것도 숫자 조작하는 가운데 몇 퍼센트를 조작을 한 것으로 반영을 시키는데 거기 몇 퍼센트 때문에 한 표 정도가 반올림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표차일 수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까지 딱 찍어서 과연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 차이 나는 게 이런 투표소가 몇 개나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각 투표소 바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이런 이제 촬영되고 이런 상황들이 된다면 아마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장에서는 이 자녀 투표지 추적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투표지를 당일 투표입니다. 개표장으로 들고 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 투표지를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내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선관위 변명이에요. 그 선관위 변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뭔가 이 자녀 투표지가 나중에 둔갑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투표지로.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요, 참관인들이 집에 일찍 갔을 때는 이게 그런 위험이 현실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도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쉽게 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그 관행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투표지 갖고 들어오지 마라. 굳이 갖고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개표장에서 출입구에서부터도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누구는 항의하고
선관위는 이제 들고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뭐 개표방해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녀 투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위험 요소가 그 개표장 한 곳중에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거는 뭐예요? 불 옆에 서기통 갖다 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군가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참관인들 그 몇 명은 이걸 신경 못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보자? 요번 이제 상부대서 때 같은 경우는 관람석에 있는 분들이 그걸 확인했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한쪽 그쪽에다 카메라나 설치해놓고 계속 촬영하고 그랬는데, 예, 이 자녀투표지 추적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정원이라는 분이 결국에는 감옥까지 하잖아요. 그 의혹 제기했다는 이유. 자녀투표용지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이 자녀투표용지 이게 바로 접수대에서 찍은 거예요. 이 자녀투표용지가 그냥 들어가요. 빈 용지가. 그리고 이제 그 개표장에서 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거 보신 분 개표 참관인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전자개표기를 돌리게 되면 전자개표기에는 스캐너가 있고 스캐너를 통해서 그 이미지가 다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저장된 이미지는요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이미지만 가지고. 그러면 QR코드 번호는 남겨놓고 이미지에서 1번을 2번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식은죽 먹기라고 봐요. QR코드 고유 번호는 일정한데 그 나중에 이미지에서 그 빨간색 기표 도장을 위치를 바꾸는 거는 이미지에서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동식, 그렇죠? 저장 장치에 이동식 하드디스크라고 표현하죠. 이동식 디스크라고 표현하죠. 이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추적 안 해요. 이거 저장해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선관위 우리가 잘 보관합니다. 그 말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은요, 이거 완전히 구멍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고 개표 참관인들도 야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그 재검표할 때 이미지 원본 내놔라 못 내놓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실제 개표장에 나와 있는 투표지하고 그 이미지하고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자개표기 노트북으로부터 다운을 받을 때 이거를 누가 확인하냐 이거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봉인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봉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던 개표 참관인이 찍으려고 할 때 이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다운도 안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 사진 찍자고 기다리니까 그제서야 들고 와서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이것을 이미지로 다운받는 것을 개표 참관인들이 봐야 되고 그것이 봉인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관인들의 의무예요. 근데 참관인들 이거 본 참관인들이 거의 없다. 왜? 이거 하기 전에 다 집에 가셨기 때문에. 자, 이것까지 확인하시는 참관인들이 이번에 6일 지방선거 참관인, 개표 참관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확인해서 여기에 이게 사실은 봉인까지 돼야 되거든요. 봉인까지. 이거를 누구도 손 못 대게 되죠. 근데 손 못 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날로 그대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손이 가는지도 몰라요. 이거를 다루고 있는 직원이 믿을 만한 직원인지 정식 직원인지 확인도 안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선거였냐 아니었냐 증거로 나중에 제출한다?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가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가?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은 전혀 몰라요. 네. 이런 게 있었구나. 저게 도대체 뭐지?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게 도대체 뭐지? 이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이미지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서 어디로 가냐? 그걸 누가 어떤 그 악당이 어떤 부정선거범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지를 바꿀지 안 바꿀지 이런 것들을 아무도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게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선거가 종이 투표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전자 투표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전자식 투표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감시해야 되는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선거 관리는 진도가 엄청나게 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관리 자체 어떻게 통제할 건지 아무도 없어요. 통제 아무도 안 해요. 참관인들은 몰라요. 그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그 이미지 조작에 대한 것도 그 기술적인 전자 그 관리로 들어가면 또 일반 국민들은 너무 모르는 거죠. 그 몇몇 알고 있는 전문가들만 입 다물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 수집할 때 우리가 이제 증거를 이제 여기저기서 참관인들이 막 이제 찍어놓은 거 영상들도 그거를 이제 멈춰놓고 확대해서 뭐 캡처하고 막 이런 것들 이제 모아서 이제 왔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서 만약에 사진을 증거를 확보한다고 하면 가급적 또렷하게 근접해서 찍은 사진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게 동영상으로 찍은 것을 캡처한 거하고 그 해상도 좋은 사진으로 찍은 게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면 하나를 좀 확대해서 좀 이미지 그 QR코드를 확인하려고 할 때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거는 그 QR코드 리더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도대체 몇 번이었지? 아, 이 화살표 투표제 QR코드는 몇 번이야? 이렇게 확인할 때 최소한 사진으로 또렷하게 찍어놔야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를 원근감이 멀리서 찍어놓게 되면 그 뭉그러진 QR코드로부터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QR코드 사진을 찍는다. 가급적 접근해서 근접해서 또렷하게 찍어달라 이거죠. 그 대법원에서 재검표할 때 보게 되면 선관위 작전이 뭐였습니까? 사진을 가급적 멀리서 찍어서 뭐가 뭔지 모르게 찍는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변호사님들 그걸 알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화살표 투표지를 찍어도 접근해서 확실하게 화살표 투표지가 사진 안에 꽉 들어오게 찍는다 이거죠. 그런 그 정확하게 그 QR코드 화살표 투표지는 몇 번, 1년 번호 몇 번이거나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어떻게 찍혔고 그 투표관리관이 누구였고 이제 꼼짝 못한다는 거죠. 나중에 그 투표관리관 증인으로 불러내가지고 이제 증인신문 하게 되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위증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증거를 남길 때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투표소이든 개표장이든 좀 또렷하게 봉인지 사진을 찍더라도 최소한 그 이미지를 확대해서 피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좀 찍어주셔야 되고, 그렇죠? 개표장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됐을 때 사전 투표지가 이상하다, 최소한 QR코드는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을 찍어주셔라. 이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증거 사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발생 시간과 장소를 메모를 해주셔야 된다. 족보를 안 남기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도대체 누가 찍은 건지 나중에 법정에 가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증거로 인정을 받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게 가짜 사진인지 진짜 사진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래서 어떤 증거를 남길 때는 몇 투표소에서 어떤 참관인에서 찍었다라는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면서 혹시라도 나한테 위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그죠? 익명으로 가려고 하는 거 있는데 좀 당당하게. 제가 그 2019년도에 문재인 지지를 조사할 때 서슬퍼런 그 문재인의 지지를 조사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위해를 당하지 않겠나.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이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용기를 내가지고 용기 있게 맞서게 되면 그렇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뭉쳐서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 이번에 6.1 지방선거에서도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부정선거 증거 확보해서 한번 부정선거범들을 한번 아주 그냥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한 분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카메라 켜신 분들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관대원님들, 김재용 대표님 너무 명료하게 설명을 너무 잘하시죠.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핵심 내용을 딱딱 집어주는 쪽집게 강사님 뵙기 힘듭니다.
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이 설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그 이미지를 저장 장치에다 저장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고 있는데 그 투표지 분류기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해상도에. 그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스캐너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어디에 저장되냐면 그 투표지 분류기를 관장하고 있는 노트북 저장 장치에 저장됩니다. 노트북하고 투표지 분류기가 하나의 일체화된 그 장비예요. 그거를 저희가 뭐 저장 장치를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니터요. 그 모니터에 그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 투표소 그 투표지 숫자나 이런 것들이 화면에 계속 그 투표지가 통과할 때마다 숫자가 증가하면서 몇 장이나 현재 개표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점이 뭐냐하면 특정인의 투표한 투표지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곳곳에서. 카메라 넣을 때 1번 기표자들만 계속해서 동시에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일이 없거든요. 더구나 그것이 함에서 계함부에서 나와가지고 막 뒤섞였단 말이죠. 함을 열어서 테이블에 올려놓게 되면 그 투표지가 뒤섞이잖아요. 그래서 뒤섞인 것을 모아서 그냥 투표지 분리기에 장착을 했는데 어떻게 특정 번호만 계속해서 개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를 또 어떻게 한다? 이것도 부정의 증거다 하고 우리가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유심히 보면 1번만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이제 뭐야? 부정한 투표지가 투입된 증거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영상을 찍어놓고 그 영상을 나중에 그 선거에 후보자에게 제출해서 무효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에게 고발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주 국민들은 그걸 볼 때 기겁을 하거든요. 또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것이. 그런 영상 자체가 이제 대박을 치는 영상이 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개표기에서 말이죠. 그 투표지가 개표기로 통과해가지고 2번에서 1번으로 바뀌어가지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투표지가. 그럴 때 그 인지를 어떻게 지웁니까? 그대로 씁니까? 빨간 표시가 되는 인지가 지워져가지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 이미지는 그대로 원래 스캔돼서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상황까지 가 있냐면 이제 통신이 혹시라도 그 전자개표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미지를 바꿔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올라오고 있는 화면에 올라오고 있는 이미지가 어쩌면은 그 통신을 통해서 해킹에 의해서 이미지가 바뀌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 있어요. 지난번 선거 때 봤어요. 2번이 1번으로 바뀌어가지고 찍히는 건데 돌아가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영상도 갖고 있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이제 그 전자개표의 실체를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부연 설명은 찍어도 되나요? 손만수님이시죠?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방대에서 교육하시는 대원님들께 저희가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즉각 개표를 중단시키고 전자개표기를 다시 껐다 켜게 하게끔 그걸 저희들이 교육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전자개표기를 껐다 켰을 때는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킹되었던 그 상태가 아닌 제대로 된 전자개표기의 상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촬영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요구하십시오. 정정당당하게 개표기를 다시 껐다 켜서 다시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는 이의제기서를 충분히 제출도 하시고 고소 고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후보에게 고발 조치하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표 상황에서 그걸 개표 중단했을 때 그 보고 자체가 그 위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고 결국은 위원장이 아마 소집을 할 겁니다. 회의 소집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개표를 계속 진행할지 아닐지도 여부가 판명이 날 테니까 일단 모든 걸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이원호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개표 참관인으로 갔을 때요, 그 봉인지가 이름을 다 중간에 쓰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잘하시던데 이름을 우리가 은행에 갔다든지 이름과 내 이름을 서류를 적어가지고 이름을 적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쪽과 그쪽이 같이 거다라는 거 표시했잖아요. 그런 걸 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 투표 그 봉인지를 갖다가 그 끝부분에 있잖아. 이름은 중간에 적고요. 끝부분에 부분에 통과 인지 스티커와의 그 중간 물리는 사이에 이름을 적게끔 하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분 참 잘했더라고요. 예, 저희가 간인으로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예, 간인하라고 저희는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간인하라고 그러니까 예, 그분이 예. 간인이시고 그분이 참가하셨어요 오전에. 네. 그래 그 본인이 하신 거를 보여주시고 그분은 딱 그렇게 간인을 하고 오셨던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네, 죄송합니다. 제안을 하신 거죠? 제안. 질문이 아니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게 좋다라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간인을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던데 이제 우리 구방대 전체에서 우리는 이게 간인을 하는 게 그 법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간인은 위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인을 하는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조작을 하기 쉽게끔 상황을 만드는 우리의 적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간인이란 건 투표함하고 봉인지 사이에 해서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가 개표장에 갔을 때 우리가 사인한 봉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인을 했는데, 그들이 만약 그런 요구를 하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1,000원짜리 아세톤 사다 준다. 예. 금방 지워진다. 금방 치른다고. 네, 선관위에서는 어떤 불평을 하냐면 그 통에 남아있는 흔적을 지우는 게 자기네 일거리다 이렇게 불평을 하겠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없고 제가 그 송파 개표장에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간인이 아니라 간서명인데, 간서명하게 되면 봉인제의 위치를 못 바꿉니다. 떼었다 붙이면 반드시 티가 나게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이네. 네,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니까 난리더래요. 왜 썼냐, 뭐 난리를 쳤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 말하기 전에 다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 난리를 칠 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봉인지를 뗄 수 없는 자, 떼려고 했던 자들이 뗄 수 없게 된 상황을 그것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건 안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 네, 문제들은 단언합니다. 통에 흔적이 남은 거 나중에 지워야 되는 그 불편함,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 그 참관인이 담대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딱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원옥 대원님, 파이팅! 네,
다음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예, 성낙선님께서 손을 계속 들고 계시는데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허영수님 다음에 이정은 대원님 하시겠습니다. 성낙선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성낙선님, 네. 예.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대선에서 참관인으로 했을 때 노트북에 봉인하는 것과 그다음에 투표함에 봉인하는 것을 다 참관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봉인지 안에다가 서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봉인지 안에다가 서명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서명지 안에 서명을 하면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인지를 붙인 다음에 투표함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봉인지와 투표함에 같이 서명을 저는 표시를 했고요. 또 하나 노트북도 봉인지를 붙이는데 노트북에다가도 서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노트북이 누구 거냐라고 제가 물어봐서 이건 성관이 거다라고 해서 성관이 거니까 이거는 내가 분명히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고 마지막에다가 컴퓨터하고 그 봉인지 그것을 놓고 간인하는 것처럼 서명을 했거든요. 지금 이것이 안 되면 봉인지를 뜯었다 붙였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얼마든지 봉인지를 바꿀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간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교육을 분명하게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간인을 하지 못하게 할 텐데요. 저는 분명하게 이거는 서명을 하지 않고 나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마지막에 할 테니까 다 붙인 다음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간인처럼과 같은 형식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네. 분명하게 좀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고요. 제가 대원님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부방대 교육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간인하라고 하는 말이 사실 투표가 끝나고 나서 고민할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는 그 관내 투표함에다가 봉인지를 할 때는 하나만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다 사인을 받거든요. 미리 사인을 받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투표함 속에다가 위에다가 붙이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오전반 6시 시작하시는 분은 그걸 붙이면서 거기다 사인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반 하시는 분은 꼭 간인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반일 경우에는 투표통의 양옆에 붙이기 때문에 간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게 개표장으로 갔을 때 구분하기도 쉽고 내 사인이 전에 내가 이거 사전투표 때 했던 사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하신 것은 당일 투표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둘 다 답니다, 대원이요. 왜냐하면 당일이나 사전이나 오전반은 그렇게 간인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그런데 지금 제가 했을 때는 마지막에 그 투표함을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하나로 합쳤거든요. 그래서 투표 인수와 그 봉함 그 내용물이 같은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투표함을 두 개를 합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왜냐면 사전투표에서 관내가 있는데 관내 같은 경우 이제 찼을 경우 어느 정도 찼을 경우 투표함을 새로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임의적으로 섞거나 그렇지 않는데요. 그게 섞이진 않고 하나 투표함은 놔두고 또 보미지를 붙여서 사용을 하거든요. 찼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혹시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 선생님이 하신 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없거든요, 절차상.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구방대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각 당에서 오는 참관인들은 이게 그 교육을 받고 오지 않은 참관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교육을 분명하게 듣지 않으면 단순히 일당 벌기 위해서 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이정은 대원님 우리 김재용 대표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빠르게 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송파구 사전투표 참관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대선 때요. 근데 그때 이제 동인지 확인을 이제 개표장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투표함에서 이제 트럭에서 그 펜싱 경기장으로 이제 실내로 이동하는 그 구간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네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채로 그냥 들고 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겨우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니까 이제 제가 들어갔던 투표소 거를 어떻게 그냥 우연히 촬영을 해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게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전투표 참관인 한 곳에서는 이렇게 구방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었는데 딱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남편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렇게 조를 짜서 이게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해요. 예, 그러면 1번 질문은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제가 2번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본 적이 사례가 없어가지고 낯선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개표 주최 측에다가 내가 투표 참관인이었는데 내 서명을 확인하러 왔다 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냥 밖에서만 야외에서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당 차원에서라도 정말 중요한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아예 제도화되어야 되고 명문화되어야 됩니다. 명문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화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 사례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선구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당당하게 내가 내 참관인의 내 서명을 확인하러 왔다. 너무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네. 전혀 그 법적으로 어떤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에 대한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3구 때는 구방대에서 사실 참관인을 다 포지셔닝 TO를 다 마련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약간의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못 들어가게 돼서 사실은 각 팀마다 2명씩을 꼭 넣어 드리려고 했는데 좀 상황이 좀 안 좋게 됐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TO 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원 대원님 같은 경우 남편분하고 같이 가시고 싶으면은 남편분님도 부방대원이십니까? 아닌데요, 이제. 그러면 부방대원으로 일단은 가입하시고요. 저희 위원장님하고 컨택을 하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거든요. 이번에 참관인으로 많이 활동도 하셔야 되고 감시단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남편분하고 같이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영실님께서 예, 이영실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그 대선 때도 자료 주셨지만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좀 다운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즉각적 대응,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으니까는 처음에 갔을 때 매뉴얼 없이 갔거든요. 가서 사진 찍지 말라니까 못 찍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뭐 그 간이다라를 저는 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토기까지 했어요. 아까 놀래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왔는데 매뉴얼을 좀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정원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2인 1조로 가면은 저 혼자 하니까 너무 싸우는 게 대응하기 어려워서 2인 1조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서초입니다. 아, 예. 혹시 지역이 어느 지역이십니까? 서초구예요. 아, 서초고요. 그럼 서초구 네. 위원장님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예, 네. 팀을 짜달라고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매뉴얼 체크리스트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인쇄를 한 10,000부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0부 정도 할 예정이니까 꼭 받아서 챙겨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쇄 안 하셔도 그럼 메일 주면은 제가 출력해야지 가면 되니까. 아, 예. 홈페이지에도 또 네. 올려놓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불만사항인데요. 네, 성승철님, 말씀하시죠. 제가 대선 때 참관인도 하고 개표 참관인도 하고 했어요. 여기가 그 아산 지역인데요. 근데 우리 부방대에서 이 조직이 너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이 그 자기가 봉인한 그 함을 갖다가 그 개표 참관하는 데 가서 거기서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 그 다음에 사전 투표 참관인하고 이것이 전부 연계가 돼서 같이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 투표를 갖다가 했을 때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사전투표 참관인이나 투표 참관인이나 개표 참관인이나 전부 동떨어져 있고 이것이 연결이 안 되고 각각의 그런 거로다가 시스템이 돼버리면은 이 자체를 사실은 이 감시하는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부방대에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개표할 때까지 완전하게 완성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갔을 때만이 이 부정투표를 할 수도 없고 부정투표를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는 그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각 개인적으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선에서 이걸 하면서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선 했는데도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사전투표하는 것서부터 투표 참관인가 하면서 또 개표 참관인까지 다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상황이.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도 이렇게 쭉 가서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사람들 모든 이런 시스템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지 어떤 그 사람들이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우리가 감시를 열심히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다만 돼 있으면 절대 못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산 지역에서 제가 혼자서 부방대원은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투표 참관인 하면서 그 관리관한테 이의제기서를 낸 것도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각 당에서 온 사람들은 이의제기서가 뭔지 이거 잘못된 게 뭔지 왜 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을 사인을 안 찍고 선관위에서 해준 그 도장을 찍는 건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혀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냥 오전에 해가지고선 거기서 수당 받아가지고 가고 오후에 해가지고 수강 받아 가고 이것이 의미지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이 투표는 물론 이제 그 어느 당이든지 간에 자기가 당선되는 게 우선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누가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한 것이 그 투표한 사람한테 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국민들이 투표한 사람이 돼야지 만약에 조작해서 어떤 사람이 당선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국민들을 무시한단 말이죠. 내가 조작하면 나는 국회의원도 되고 나는 뭐 시장도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거든요. 국민들은 사실 그 들러리만 쓰는 거야. 그냥 가서 투표만 하는 거지. 결과는 자기들이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민주주의 국가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고 이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그 참정권에 대한 그런 것이 완전히 퇴색돼 버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려면은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해가지고, 예? 그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 같은데 인구 많고 뭐 이제 또 이런데 다 경기도 지역에 인구 많고 이러니까 그런 데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지만 이번에는 지자체는 전 지방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선된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수도권이 물론 그거지만 지방의 시대거든. 전체적으로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돼야지만 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강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뭐 사전투표 참관인이었으면 그 투표함을 내가 끝까지 이것을 해가지고 개표하는 데까지도 이거를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은 이 선거가 그래도 부정선거가 안 되고 공정한 선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거 때는 저희가 부방대도 처음 조직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6.1 지선에는 저희가 모두 좀 더 조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을 더 많이 잘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전에 같은 전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김재웅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조금 더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있는 건데 저희 국방대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대원님들에게 그 필요한 니즈를 다 채워주려고 하니까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각 위원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렇게 질문하신 분 같은 분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하려는 측에서는 일종의 지뢰밭입니다. 저런 분들이 나타나서 어떤 시스템의 부정선거의 구멍을 확실하게 알고서 이제 지켜보는 분들한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이것도 2명이나 더 손을 들었는데 질문 받겠습니까? 아이고, 예. 조영태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오늘 아주 활발한 토론 정말 보기 좋습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얼굴 사진 예전 거 올리셨는데. 저분이 백령도에 사시는 분입니다. 마이크 켜셨네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제 얼굴이 나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안 올리셔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네. 참 모두 반갑습니다. 부정선거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관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관위 내를 지키세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외곽도 중요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면은 아마 혼돈될 것 같아서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예. 네, 저기 한솔대. 예, 한솔 대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선관위 그 국민기에다가 서명을 할 경우에
근데 상부대 살펴보니까 국민의힘당 공길동, 더불어당 공길동 이런 식으로 농당 선관위 소속이 앞에 부분을 기록하고 이름을 쓰는 그런 경우가 나중에라도 정말 당신이 참관인으로 어느 정당 소속으로 설명한 것이 맞는지 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만 쓰는 것보다 이름 앞에 어떤 정당의 참관인을 참석했는가 설명하는 거 이건 어떠신가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좋은 안인데 이제 참관인들 같은 경우는 정당 소속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구분은 되겠죠. 만약에 정당 소속이 있는 경우에 같이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면 더 정확합니다. 네, 신분 자체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네,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저런 제안들을 선관위가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김재용 대표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답변해 주시고 설명도 너무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김재용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늦게까지 우리 부방대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아유, 김재용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교육 끝났습니다. 고등중고분들의 그 캠프 내일 사무실에서 오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일은 저희가 교육이 오전에는 없을 예정이고 오전에 없고요? 오후 4시에 있고 7시에 예정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 이 하고 내용은 7시에 저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